자, 21페이지 불문법은 볼게요. 우리 성문법은 다 봤습니다. 자, 불문법은 문자로 표현되지 않는 법원이죠. 첫 번째 뭐가 있다고? 관습법. 관습법은 어떤 게 관습법이지? 사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관습 동그라미. 관습에 뭐가 더해지면 되는 겁니까? 법적 확신 동그라미. 사람들 어떤 관습이 있는데 이걸 법이라고 확신하는 거죠. 그러면 관습법이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가 축구 응원할 때 337 박수를 칩니까? 23 박수를 칩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337이었거든.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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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쳤었거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그게 저 붉은 악마 등장하면서 그랬을 거야. 붉은 악마가 등장하면서 그 337이 좀 템포가 느리니까 바깥에서 우리는 짝짝 짜자짝 이걸 바뀌었잖아. 엇박을 치면서 치잖아. 그렇죠? 근데 만약에 좀 축구 응원할 때 남들 옆에서 다 짝짝짝짝 하는데 나 혼자 짝짝짝 짝짝짝 짝짝짝짝 그럼 뭐라 그럴 사람들 다 쳐다보겠죠. 저게 뭐냐 간첩이냐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관습법이에요. 어떤 관행이 있는데 사람들 그걸 뭐라고 인식한다고? 그걸 지켜야 한다고 믿는다는 거지. 그러니 그 뭐가 되는 거죠? 법이 되는 거예요. 그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립요건 보시면 관행이 있어야 되고요. 넘겨보실래요?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법적 확신이 없는 건 우리가 사실인 관습이라 그래. 이게 관습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법인 관습하고 사실인 관습.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죠. 관행만 있는 거지 서로 그게 법인가에 대해서는 그 사회 구성원은 확신이 없는 경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법의 성격을 가진 관습이 있고 법이 아니고 아직 사실에 머물러 있는 관습이 있거든. 두 개는 다릅니다. 이걸 우리가 관습법이라 그러지. 이게 어떤 관습에 법적 확신이 더해지면 이 두 개가 더해지면 관습법이라 그럽니다. 구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세 번째 뭐냐면 여러분 이게 최근에 추가된 건데 관습이 뭐에 반하면 안 되죠? 전체 법질서에 반하면 안 돼. 여러분 전체 법질서 중에서 조금 전에 제가 법을 보여드렸잖아. 제일 상위에 있는 게 헌법이죠. 헌법을 보시면 헌법은 기본권하고 통치구조에 관한 법이거든. 그래서 앞에 전문이 있고 기본권 파트가 있거든. 기본권 파트에 가장 처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저 행복축구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 다음 밑에 보면 개별적 기본권에는요 남녀평등이 나와. 우리나라 법질서는 기본이 뭐가 깔려 있는 거야? 남녀평등이 깔려 있는 거라고. 그럼 어떤 관행이 있는데 그 종중 구성원을 여자는 안 쳐준단 말이야. 남자만 종중 구성원이 되고 여자는 종중 구성원을 쳐주지 않았어 옛날에. 그게 우리나라 관습법이야. 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예전에 심지어는 족보에도 안 올려줬잖아. 그리고 여자 형제들은 그래서 저 문중에서 무슨 일한다고 돈 내라고 돈 안 냈거든. 저 종중일에 간섭을 안 하니까. 근데 그러면 뭐에 반하는 거야? 남녀평등에 반하잖아. 우리나라 가장 높은 법질서가 남녀평등인데. 그래서 대법원이 뭐라 그러냐면 남자만을 종중 구성으로 보는 것은 효력이 없다 그랬어. 왜? 관행이 있고 법적 확신이 되어져도 뭐에 반하기 때문에? 전체 법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그 다음 표현도 좀 알아주세요. 설령풍 사실에 반하면 안 된다. 자, 관습법은요 판결이 있어야 확인이 되겠죠. 그런 확신이 있는 거 없는 거 판사가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성립 시기는 판결 시간이라 언제 시라고 여러분? 법적 확신시 그리고 법적 확신설이라 그러면 알아두세요. 판결 시설 아니야. 법적 확신 시설. 제가 해마다 듣는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이 말을 만나보세요. 오늘 중요한 내용이니까.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좋아하셔야 되는데 야구 싫어하시면 안 되는데 야구에서 파울볼은 누가 갔죠? 축구장에서 공이 관중석으로 넘어가면 관중이 공을 가져요? 돌려줘요? 축구는 돌려주죠. 축구를 가져야 되는데 그 축구는 돌려주잖아. 왜 추접스럽게 뺏어가지? 축구는? 야구는 안 뺏어가죠. 야구는 한 경기에 공을 300 몇 개를 쓰는데 그건 하루 쓰고 안 써요. 안 쓰고 그래서 파울으로 넘어간 건 다 관중이 갔잖아 이렇게. 관중이 누가 갖는 거야? 홈런볼 넘어오면은 좋은 사람이 갖는 거죠. 그렇잖아. 그렇죠? 부산에서는 안 그래. 부산에서는 안 그래. 대한민국 10기 구장에 보시면 다른 데서는 받으면 내 거거든? 근데 부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공을 받았잖아? 그럼 얘들이 내 앞에 줄을 서 이렇게. 꼬맹이들이.
그럼 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를 준다고. 이해되세요? 안 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카메라가 계속 비춰. 줄 때까지. 그 관중석 때는 뭐라 그래요? 줘라 그런다고. 준다고 이렇게. 근데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내가 부산 놀러 가서 야구장 공을 잡았는데 A를 주라는 거. 법이 그렇다면 주겠다는 거. 헌법, 법률 명령, 법규 명령, 지자체 조례, 자치법규, KBO 규약까지 아무리 봐도 줘라는 규정이 없다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못 주겠다 그래서. 아니 못 줘. 그게 어딨냐고. 내가 주었으니까 내가 임자지. 그게 대한민국 야구장에 통용되는 관습법이지 이렇게 말한 거야. 얘가 뭐라 그러냐면 법정에서 보재. 꼬맹이가 제일 먼저 주세요. 그럼 나를 상대로 뭐 한 거야? 야구공 인도소송을 제기한 거야. 그럴 거 아니야. 그럼 판사가 재판할 거 아니야. 그렇겠죠? 두 사람이 이제 붙었다니까 원고가 돼가지고 나한테 야구공 인도소송을 하는 거야. 그럼 얘가 뭐라고 주냐 할까요? 우리 부산에서는요 199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2022년 이때 그 관행이 시작됐거든요. 판사님 꼬맹이가 똑똑하죠? 그래서 2000년 10년 정도부터는요 R을 주라는 게 뭘로? 법으로 확신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죠? 관습법이 되는 거죠. 그럼 현재 판사가 여기 재판하는 거잖아. 재판시잖아. 이 재판할 때 판사가 뭐라고 보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이 말을 들어보니까 그럼 판사가 뭐라고 한다고? 이때 법적 확신이 있어서 관습 성립됐다는 걸 이때 뭐 해주는 확인해 주는 거지. 판결이 있어야 관습법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 판사는 뭐 해주는 게 불가하다고? 확인해 주는 게 불가하고 판결을 관습법 언제 성립된? 이때 성립된 거라는 거야. 법적 확신 있었을 때. 그렇게 재판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야. 그래서 판결은 확인하는 의미만 있는 거고 성립 시기는 언제라고? 법적 확신 얻은 때. 법적 확신 시다. 자, 관습법 효력 보시면 여러분 우리나라 1조에 보시면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이 의하고 그랬잖아. 그래서 보충적으로 봐. 이 법의 규정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관습법은 효력이 없습니다. 법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은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어요. 그걸 보충 효력설이라 그럽니다. 물론 소수설에서는 아니다. 관습법도 법이니까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을 인정해가지고 새로운 관습법이 오래된 성문법을 개폐하는 걸 인정하자. 그걸 신법 우선 원칙이라는 그런 거죠.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서 해결하자는 논의가 있어. 근데 이것은 판례 입장이 아닙니다. 그 소수설의 입장이에요. 예전에 변호사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 뭐라 나왔냐면은 관습법의 효력에 있어서 어떤 학설에 따를 때 대등적 효력설에 따르면 관습법과 성문법의 우열은 뭐에 따라 결정된다?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이게 맞는 질문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판례는 이런 입장이 아니야. 판례는 어떤 입장이라고? 대등하다고 보지 않고 성문법이 있잖아? 그럼 관습법은 의미가 없어. 실제 일이 터졌어. 어떻게 터졌냐면은 여러분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먼저 돌아가신 거야. 자식도 있는 거야. 그러면 누가 그 상주가 되는 거지? 남편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큰아들이 되는 거야? 오늘 모르지. 관심도 없지, 솔직히. 나 지금도 관심 없어. 관심 없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게 있거든? 가정의례 준칙은요, 그게 대통령령이야. 그 가정의례 준칙은 우리 가정의례, 결혼하고 장례 치르고 이럴 때 어떻게 치르라는 거기에 대한 규칙을 정해놓은 거거든. 대통령령이고 민사에 관한 거니까 그것도 민법 법원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거기 찾아보니까 거기는 남편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 거야. 아들이 되는 거 나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 동네에서는 아니야.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 된다는 거야. 관습법이 그렇다는 거야. 관습법하고 뭐가 다른 거지? 성법이 다른 거지, 내용이. 뭐가 우선한다? 무조건 성법이 우선해. 그게 보충적 효력설이에요. 법이 있으면 관습법은 의미가 없어. 관습법은 언제 등장하는 거야? 법이 없을 때 등장하는 거야. 만약에 야구공 파울볼 있잖아. 거기에 대해서 어디 법의 규정이 있었으면 무조건 법에 따라가는 거야. 법이 없으니까 줘라 그게 관습법 있냐 그걸 따기 시작하는 거지. 이해되셨죠? 보충적 효력설이다. 법의 규정이 없을 때만 관습법은 등장합니다. 알아두시고. 자, 밑에 판례 유명한 판례죠? 관습법하고 사실의 관습에 관한 모든 내용을 전부 정리해놨어. 이 법이 없다 보니까 판례가 정리를 하는 거죠. 자, 읽어볼게요. 관습법 동그라미 사회 거듭된 관행으로 생생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 이런 걸 말하고 끊고 여러분 끊고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거야. 슬래시 문장은 법률 문장은요 전체가 한 문장이야. 마침표 저 뒤에 있어. 그러니까 중간에 끊어놔야 돼. 안 끊어놓으면 읽다가 길을 잃어버립니다. 끊고 사실은 간섭 동그라미. 사실은 간섭은 사회 관행에 의해서 발생한 사회생활 규범을 점에서 갖다 관습은 있는데 뭐가 없는 거야? 법적 확신이 없는 거죠. 법적 확신 인식에 의해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 이런 걸지 않은 걸 말한 바. 자, 관습법과 사실은 간섭의 차이점은 뭐라고? 법적 확신 유무 있으면 관습법, 없으면 사실은 간섭. 밑줄 친 거 볼게요. 관습법 법원이라 그랬죠. 관습법 법이라 그랬잖아. 법령과 같은 효력 간단 말은 이게 대등하다는 소리가 아니라 법이라는 소리야. 법. 관습법도 뭐다? 법이다. 여러분 법은요. 법은 근데 이게 보충적이라 그랬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 무슨 효력설이냐? 보충적 효력설이라는. 법은 법인데 언제만 등장한다? 성무법이 없을 때만 등장한다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판례는 보충적 효력설입니다. 여러분 이에 반한 사실은 간섭은 법이 아니죠. 사실에 불과하잖아. 이 사실은 뭐 하는 거냐면 나중에 뒤에 가서 공부하는데 당사자 의사가 애매할 때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을 합니다. 의사를 해석하는 기준 그런 게 있거든. 봐볼 거야. 한번 뒤에 가셨어? 부로에 가시면은 민법 총칙 조문이 실려 있죠. 거기 가셔서 쭉 뒤로 제일 뒤로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셔서 106조 한번 가보실래요? 454페이지. 454페이지 106조 가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간섭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 관계없는 규정, 그걸 임의규정이라고 그러거든. 임의규정과 다른 간섭이 있으면은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뭐에 의한다? 관습에 의한다고 되어 있잖아. 당사자 의사를 해석해 주는 기능을 한다 그 말이야. 예를 들면 이거야. 여러분 월세는요. 월세는 언제 내는 거지? 한 달 살고 내는 거야? 첫날 들어갈 때 내는 거야? 쉽게 할게. 고시원비는 언제 내는 거야? 법에 찾아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올말에 내라고 돼 있어. 올말에 내라고 돼 있어. 고시원비는. 근데 고시원비 실제 올말에 내 들어갈 때네? 들어갈 때 내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올말에 내라는 것은 임의규정이거든. 임의규정에서는 법에서는 매월 말에 내 이렇게 돼 있다고. 고시원비를. 근데 당사자끼리 특약을 뭐라고 맺었어? 얼마나 내는 게 아니라 들어온 날 내잖아. 고시원비를 매 얼마나 내라 그러면 한 달 살고 도망가게요. 그러니까 들어간 날 내고 들어가지. 25만 원 돈 내고 들어가잖아. 그게 가능한 법을 이기는 이유는 원래 임의 규정은 특약에 의해서 안 지켜도 되는 규정이거든.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하는 거야. 근데 잘 보세요. 내가 고시원에 들어가는데 고시원비 나 들고 갔지. 당연히 원장님이 달라 그럴 것 같았어. 원장이 달라는 소리를 안 하네. 달라는 소리를 안 해. 그럼 여러분은 돈을 주고 와 그냥 와? 달라는 소리를 안 하면 그냥 와야지. 뭐라 빨리 줘. 그럼 나는 뭐라 생각하고 있어? 특약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자? 임의규정에 따라서 한 달 쓰고 주면 되겠다 생각하고 있잖아. 근데 갑자기 원장님이 나를 부르더니 고시원비 내래. 왜 그랬더니 우리 동네는 봉천 7동에 가지고 매월 7일 날 내는 사실행 관습이 있다는 거야. 이거 뭐라고? 사실행 관습. 그 동네가 봉천 7동인데 그 동네에서는 뭐라고? 매월 7일 날 내는 관습이 있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걸 다 법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 동네 사람 고시원들 원장들 다 며칠날 받는다고? 7일 날 받는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처음에 들어갈 때 이걸 7일 날 받을지 어쩔지 정확히 의사가 불분명하죠. 근데 임의규정과 다른 뭐가 있으면 이게 있으면 뭐가 우선한다고? 이게 우선한다 그랬잖아. 그때 쓰는 거야. 당사자 의사, 그 원장님의 의사를 보충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야. 법은 아니야. 법은 아니고 그 사람의 생각이 뭔지를 이걸 통해 파악한다는 거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관계없는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었을 때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뭐 해야 한다? 관습에 해야 한다. 자기들끼리 며칠 날 주는지를 안 정했다 그러면 며칠로 간다는 거야? 법으로 임의규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우선한다는 거지. 그래서 106조에 써먹는 거야. 그런데 관습법은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관습법은 그냥 적용되는 거야. 자, 앞으로 돌아오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관습법은 법이니까 보충적 효력으로 바로 적용되는 거고 사실은 관습 뭐 하는데 불과하다고?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그랬죠? 판사가 재판을 해야 되는데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결론을 안 내리고 지금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판례 이론이라 그래. 판례 이론.
교과서에 써야 할 내용들을 판사들이 막 정리하는 거야. 자기들끼리 지금 앉아가지고 관습법의 의, 입증, 책임, 효력을 막 쓰고 있잖아. 지금 교과서에 나올 만한 내용들을. 이게 법이 없다 보니까 막 쓰는 거야. 자기들 정리해놔야 될 거 아니야. 양가로 2번. 법령과 같은 효력 갖는 관습법은, 자 보세요. 여러분, 법은요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는 거야,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거야? 법은요 판사가 알아서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본인 소송이 돼요. 미국은 그게 안 돼. 미국은 변호사만 법정에서 떠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변호사를 사지 않고 민사소송을 내가 할 수 있어. 판사가 답답하겠죠. 변호사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양식 같은 거 A4 양지 딱 맡으면 낼 거 아니야. 민사재판 한번 가보시면, 민사재판은 여러분 법정이 싸우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다 서류를 내고 서로 다 돌려본 다음에 그날은 그 확인만 하고 집에 가는 거거든. 근데 내가 본인 소송을 하다 맨날 엉터리고 잘못 쓸 거 아니야. 판사가 저 어르신 이거 A4 용지에 좀 쓰시라고요. A4 용지에다가. 그리고 글자도 이렇게 쓰시고 좀 여기서 이게 나오는 갑돌이가 누구예요? 막 물어보고 얼마나 판사가 짜증나겠어. 이해되죠? 더 짜증나는 게 뭔지 아세요? 원고가 나한테 법을 가르치고 있어. 판사님, 민법 355조 의미는 이런 겁니다. 가르치고 있다니. 판사가 뭐라 그럴까요? 어르신, 법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르신은 법을 알아서 사실만 주장하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그게 법률 격언이야. 너희는 사실을 말하라. 그러면 나는 너에게 권리를 주겠다. 이게 법률 격언이라니까. 판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법정에 나와가지고 법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야. 법은 누가 전문가야? 판사가 전문가잖아. 관습법은 누가 알아서 한다고? 판사가 알아서 해. 내가 주장 입증할 필요가 없어. 판사님 이런 관습법이 있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판사가 알아 다 조사한다니 지가. 이해되셨죠? 그래서 관습법은 누가 한다고? 법원이 직권 확정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근데 사실은 관습은 뭐야? 법이 아니잖아. 그럼 무엇이야? 주장하셔야 돼. 민사소송의 제1원칙이 변론주의인데, 변론주의가 뭐냐면 사실의 주장 책임이라 그래서 주장하지 않으면 그 사실은 없는 거야. 주장하셔야 됩니다. 제 칠판 더 보실래요? 봉증 7동에서는 매월 7일에 내는 사실이 있다는 것은 판사가 알아서 조사 안 해준다니까. 원장님 주장하셔야 돼. 우리 동네에 저런 게 있다고. 그걸 사실의 주장 책임이라 그래요. 그게 거기 나와 있어요. 사실은 관습은 존재를 누가 하시라고? 당사자가 주장 입증한다. 이해되셨죠?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 확정. 사실은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 밑줄 쳐놓으세요. 자,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관습은 전부 자체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습이 법적 확신이 있는지도 더 명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밑줄, 법원이 그 이는 뭘 말하는 거야? 관습법. 법원이 알 수 없을 때는 결국 누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 주장 입증. 여러분, 당사자가 주장 입증 책임 있다는 소리가 아니야. 책임은 누가 지는 거야? 법원이 지는데 판사 새끼가 게임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지금 게임 때문에 일이 터졌는데 판사가 와가지고 판사가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 판사가 막 게임 나오니까 자기가 아는 게임은 갤러그뿐이 없다는 거야. 갤러그도 판사님 스타크래프트도 안 해본 놈이야. 스타크래프트도 안 해본 놈한테 롤을 이야기하면 전혀 못 알아들을 거 아니야. 미치는 거야. 우리 세계에서는 그런 관습법이 있거든. 근데 판사 새끼가 조사도 못 해보는 거야. 그러면 누가 하셔야 돼? 아쉬운 내가 알려줄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마지막에는 법원이 관습법을 모르면 당사자 주장 입증을 책임 있다는 소리가 아니야. 필요가 있다는 소리야. 필요가. 어쩔 수 없다는 거지. 아쉬운 놈이 뭐하니까? 우물 파니까. 이 뒤에 문장은 중요한 문장이 아니야. 자꾸 사람 헷갈리는데 앞에가 중요한 거야. 관습법은 누가 알아서 하고? 법원이 알아서 하고. 법이니까. 사실은 관습은 누가 입증하셔야 되고? 당사자가 입증하셔야 돼. 여러분, 사실은 관습은요 판사가 절대 조사 안 해줘요. 주장 안 하잖아? 그럼 나중에 판사님 왜 그거 판사님께서 알아서 해주셔야지. 그럼 판사가 그건 사실이잖아 이런다고. 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나한테 그래? 이해되셨죠? 됐습니다. 그럼 사실은 가서 어디에 쓰는 거야? 사적 자체가 사실은 가서 의사 보충하는 거니까 사적 자체가 인정되는 분야에서만 쓰겠지. 즉 그 분야의 재정법이 주로 임의규정을 믿죠. 임의규정일 때 법률행위 해석 기준 또는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한다. 그랬죠. 조금 전에 제가 봉증 7동날 고시원비 낸다는 거. 따라서 그 다음 말 보시면 그게 강행 규정일 때는 여러분 강행 규정은 특약에서 배제가 안 되는 규정이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관습에 등장할 이유는 전혀 없어. 원칙적으로 없는데 두 군데는 등장해. 언제 등장하냐면 첫 번째 강행 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대요. 그러면 강행 규정이 없는 거지. 두 번째는 강행 규정에서 간습에 따르도록 써놨어. 그러면 그 따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두 가지에는 사실은 관습은 강행 복귀에서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요게 여러분 변호사 시험에 나왔어. 변호사 시험에서 이 판례를 내는데
그 전까지는 위에 것만 내다가 이제 낼 게 없잖아. 밑에 게 나왔어.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간섭은 원칙적으로 어디서 활동한다고? 걔 나와바리가 어디라고? 임의규정일 때 활동하는 거야. 얘를 배제하는 게 사실은 간섭이니까 이게 강행규정이면 이게 배제를 못할 거 아니야. 강행규정 무조건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임의규정일 때만 얘가 등장하는데 이 동네가 강행규정일 때는 등장 못할 거 아니야. 근데 두 가지는 등장한다는 거야. 언제 등장한다고? 강행규정에 뭐가 있었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 또는 강행규정이 스스로 간섭에 따라서 위임한 경우 그때는 등장할 수 있지. 야, 그걸 물어봤더라고. 우리 시험에 나오기 좀 어렵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기본 기준을 다 한다 그랬잖아. 그렇지 하는 거야. 키워드는 그 임의규정 동그라미, 첫째 줄이 임의규정, 셋째 줄이 강행규정 동그라미. 사실은 간섭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사실은 간섭은 어디서 논다고요? 임의규정 파트에서만 놀아요. 강행규정수는 원칙적으로 못 노는데 언제는 놀 수 있다고? 결함이 있거나 규정 스스로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 그때는 등장합니다. 그 외에는 등장 못합니다. 자, 가정의뢰 준칙과 배치되는 관습효력 인정할 수 없다 그랬죠? 가정의뢰 준칙하고 지금 관습효력이 다르다 그랬잖아. 근데 가정의뢰 준칙은 이게 성무법원이거든. 이게 있으면은 관습법은 등장 안 한다 그랬잖아. 그것은 관습법은 재정법은 성무법 말입니다. 여루적이란 말은 열등하다. 보충적이란 말 같은 말이야. 그래서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법이 있으면 무조건 법이 우선한다 그 소리야. 법이 없을 때만 관습법이. 그래서 가정의뢰 준칙 규정과 배치되는 사실은 관습을 인정하려면 그건 사실은 관습은 당사자가 입증하라 그랬죠? 꼭 기억하셔야 돼. 법은 법관이 알아서 하고 사실은 관습 입증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그 만약에 사실은 관습을 입증하려면 당사자가 입증하셔야 되고 그게 임의규정 파트에 있는 걸 다 심판한다 한다. 이건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 없어. 5번은 앞으로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보통 1, 2, 4번은 물어보고 최근에 변호사 시험 3번 물어봤습니다. 5번 안 나옵니다. 자, 그 2번이 그 유명한 판례죠. 종종 구속원 자격을 종전에는 성년 남자만으로 보는 게 관습법이었어요. 다 그렇게 생각했거든. 이게 더 이상 효력을 유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 관습법은 사회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 법적 확신에 의해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걸 말하고 끊고 그러한 관습법은 법원으로서 법령이 저촉되지 않느나 법칙 효력이 있는 것이고 또 사회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 규범의 법적 규범을 승인되어 보기 위해서는 자, 세 번째 조건이죠. 헌법을 최상의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칙에 반하면 안 된다 그랬죠? 끊고. 다른 말로 이거 뭐라 하냐면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따라서 그렇지 아니한 생활 규범은 그게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될 때 할지라도 법적 규범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없다. 무효란 소리야. 관행에 법적 확신이 더해지더라도 법질서에 반하면 무효란 소리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용인 이씨인가? 그 신도시에서 그 신도시 개발되면서 땅이 수용이 됐어요. 근데 그게 문중산이야, 문중산. 근데 그 보상금이 1,000억대가 나왔어. 대단한 거죠. 하여튼 핏줄도 잘 타고나야 됩니다. 잘 생각해봐. 내가 문중에 일을 보는 사람들인데 문중 선산이 수용되면서 보상 예를 들어볼게. 보상금 1,000억이 나왔어. 근데 문중 어르신들 진짜 착하시면 나 같으면 보상금 받았거든요. 국가에서 받았어. 산 주고 1,000억 받았거든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거 들고 튀어 나눠줘. 나 같으면 들고 튑니다. 가까운 중국 웨이하이 그쪽 튑니다. 바로 튑니다. 근데 이 어르신들은요. 그걸 자기 문중 구성원들 종중원들 나눠주겠다고 카톡으로 보낸 거야. 보상금을 1,000억 받았습니다. 우리 문중 구성원이 10,000명이니까 얼마씩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카톡을 보내니까 계좌번호하고 누가 받을지 적어서 보내서 이렇게 보낸 거라니까. 누구한테만 보냈을까? 성년 남자한테만 보낸 거야. 왜? 걔들이 누구니까? 문중 구성원이니까. 누구한테는 안 보낸 거야? 여자한테는 안 보낸 거야. 잘 생각해봐. 누가 열받아? 그 여자 후손들이 열받아? 아니야. 여자 후손들의 남편들이 열받았어. 너는 용인 이씨 아니냐? 막 그런 거 있잖아. 야, 너가 문중은 여자는 사람으로 안 치냐? 막 이런 거야. 그래서 여자들이 소송한 거야. 왜 나는 안 주냐는 거야. 이게 그 문중선 뭐라 그럴까요? 성년 남자만 되는 게 관습법이다. 그 전에 법원이 그 관습법이라 그랬거든. 그 법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남자만 주니까 뭐가 잘못됐냐 그런 거야. 대법원이 입장을 바꿔. 옛날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45년도 대한민국이 성립되면서 남녀 평등이 바로 제일 먼저 있다, 헌법이 제일 먼저 있다 그랬잖아. 법질서, 전체 법질서가 바뀌었다는 거야. 더 이상 성년 남자만으로 종중 구속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 법적 확신도 없고 전체 법질서에도 반하기 때문에 그런 관습법은 없다 그랬어. 그럼 어떡하냐 그랬더니 관습이 없으면 어디로 가는 거야? 조리로 가죠? 그래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럼 누가 되는 게 맞아? 성년이면 남녀 모두가 되는 게 맞다 그랬어. 그래서 여자 후손들한테도 나눠주라 그랬어. 유명한 판결입니다. 이거 대법원이 이거 판결 내린 날에요. TV에서 생중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 못하실지 모르겠는데 대법원이 1년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몇 개 안 해요. 전원합의체거든. 10개도 안 해.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이 자신의 입장을 바꿀 때 하는 거야. 대법관들 다 불러 모아. 그 앞에 13명이 앉아있거든. 이렇게 쭉 다 불러 모으고, 여러분 대법원은요 변론을 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 지방법원은 가서 구경할 수 있어. 재판 구경할 수 있거든. 대법원은 구경이 안 되는 게 법정의 판사들, 대법관들이 나오진 않아.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법률심이라 그래서 앉아서 서류만 넘겨보거든. 대법원이 이거 할 때는 중요하다 보니까 변론을 열기도 하고 워낙 중요한 사건이잖아. 선고할 때는 TV 카메라에서 비추고 있는 거야. 다 비추고 있더라. 그때 대법원이 나와서 그랬어. 오늘 우리 대법원에서 중대한 판결이 있을 거라고 막 예고가 뜬 다음에 딱 나왔던 게 그거야. 성년 남자만 종중 구성으로 보는 종로의 관습법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 그럼 누가 만세를 부른다고? 사회들이 만세 부르는 거지.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이 반으로 줄었겠죠? 예. 대단하신 문중이어서 그 돈을 세상에 나눠주겠다 그래가지고. 자, 오른쪽 볼게요. 자,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기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성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 엄밀히 말하면 확신이 없어진 거지. 여러분 지금 누가 남자만 종중 구성력 생각해요? 남자 다 된다 생각하지. 그러니까 확신이 없어진 거고, 두 번째 뭐야?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가 바뀌어가지고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해야 될 현 시점, 2005년도 현 시점에 봤을 때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무효라는 소리입니다. 종혼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고 여자한테는 종혼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종성 관습법. 옛날에는 그랬었거든. 쭉 내려오자. 다 읽어볼 필요 없어요. 밑줄 친 거. 변화된 우리나라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거죠. 그 여자만 있으면 뭐 말 안 되는 거잖아. 대가 끊기는 거야. 뭐 말도 안 되는 거지.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다. 종중 구성원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료 관습법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 그럼 누가 되는 겁니까? 밑에 내려보실래요? 공동 손조와 성과 번호를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 구별 없이, 그 말은 뭐야? 남녀 모두 그 소리야. 남녀 모두 다 미성년은 안 됩니다. 성년이 되면 애들은 안 돼. 성년 남녀 모두야. 선호시야. 성년 남녀 모두 당연 구성원이 되는 게 그게 관습법이야, 조리야? 조리합다. 그게 시험에 나왔어. 그런 관습법은 없어. 성년 남녀 모두가 된다는 관습법은 없어. 우리나라에 남자만 된다는 관습법이 있는데 대상 인정 안 하고 그럼 관습법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뭘로 인정한다고? 남녀 모두로 성년 남녀. 근데 그게 관습법이다 조리다? 조리야. 조리입니다. 그걸 조리를 관습법이다 해가지고 틀린 질문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 조리. 남녀 모두가 내야지. 그럼 앞으로 여자들이 문중에서 CJ 지낸다고 돈 내라 그러면 내야 돼 말해야 돼? 내야 돼. 내야 돼. 여자도 되는 거니까. 종종 구성이 되는 거니까. 자, 조리. 조리는 뭡니까? 첫째 줄. 일반 사회인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동그라미. 사물의 도리.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하는 거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라. 누가 종종 구성이 되면 맞나? 일단 애들은 안 되겠다. 성년, 남녀 모두 이렇게. 그 조리라 그럽니다. 우리는 법원이죠? 됐고. 여러분, 판례는요, 판결 내의 줄임말이야. 계속 판결의 예를 쌓여왔다는 거지. 그걸 판례라 그래요. 그래서 같은 취지의 법의 세계 반복됨으로써 법원을 구성하는 걸 판례라 그러는데, 제가 설명드렸죠? 영미법계에서는 판례가 가장 중요한 법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판례가 법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까지.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실제로 민사재판은요, 형사재판에서는요, 형사재판은 재형법정주의이기 때문에 성문법의 규정이 없으면 무죄입니다. 풀려나거든? 근데 민사재판은 안 그래. 민사재판은 사건이 법원에 여러분 소장을 집어넣잖아.
그럼 헌법 27조에 모든 국민의 재판 청구권이 있어가지고 법원은 응답을 해줘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는 거야. 공무원 입장에서. 그러니까 판사가 법이 없다고 재판을 거부할 수는 없어. 말을 해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한다고 처음에 성모법 다 없네? 그럼 어디로 가라고? 관습법 찾아보라 그랬잖아. 관습법도 없어. 씨. 요즘 게임 때문에 가상 화폐 이런 것 때문에 일이 많이 터지거든. 관습법도 없어. 그럼 판사가 가슴 먹고 생각하라 그랬잖아. 생각하면 생각이 나? 평생 게임도 한 번 안 해봤는데 배만 살살 아프지? 그럴 거 아니야. 그때 걔가 뭘 찾아볼까? 책을 뒤져보는 거일 거 아니야. 그럼 희한하게 책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을 때가 있다고. 학술로 나와 있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서울서 일이 터진 거야. 책을 찾아보니까 학설이 두 개야. A설과 B설인. 학설 자체는 당연히 이건 법이 아니죠. 근데 판사가 보고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1심 판사가 뭐라 그랬다고? 1심 판사 A설을 택했어. 그러면 상대방 변호사도 이 책 볼 거 아니야. 상대방 변호사 입장에서는 나는 B설인데 항소하죠. 2심선 뭐라 그래? A설. 또 올라갈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는 3심제잖아. 세 번째 올라갈 거죠. 대법관들이 보니까 대법관 어떻게 재판하냐면 대법관은 기본적으로 재판한 사람이 12명이야. 4명이 한 부라 그래가지고 1부, 3부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법원행정처장이고 한 사람은 대법원장이거든. 그 사람도 평소에 재판 안 해. 그럼 4명이 재판하거든. 4사람이 일치하잖아. 그러면 대법원의 입장이야, 그게. 4사람이 일치하면 다른 사람, 나머지 18명이 그걸 안 물어보고 일부에 4명이 일치하면 그게 대법원 입장이 된다니까. 근데 일치 안 하잖아? 그럼 다 불러 모아야 돼. 그걸 전원합의체라 그래. 그렇게 하는 게 대법원 입장이야. 근데 대법원을 딱 보니까 대법원 4사람이 뭐라면 비설이라 그랬다 그럽시다. 그럼 대법원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들이 판례를 딱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는 게 있어. 그걸 자판한다 그래. 자판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자판 안 해. 왜냐면 대법원이 1년에 대법관 한 사람이 하는 사건이 대법원이 한쪽 부가 3,000건. 그러니까 자기가 판결을 쓸 수가 없어. 대법원은 너무나 웃긴 조직이냐면은 1, 2, 3부 12명이 재판하면서 그 밑에 대법원 재판연구원이라 그래가지고 판사들이 재판연구원이라 그래가지고 한 70명이 있어. 이렇게 70명이 민사, 형사 부분별로 있고 부에서 실제로 걔들이 다 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부장판사 나가는 사람들이거든. 법원 엘리트들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근데 그 사람들이 있어도 도와줘도 결국은 이 사람들 4사람들이 머리를 싸대니까 할 수가 없다고. 그 대법원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판결하는 게 아니라 여기 판결이 잘못된 거 자기 입장에 봤을 때는 자기는 비설이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고? 판결을 부셔. 파기해가지고 돌려보내. 그걸 뭐라 그래? 파기 환송시킨다 그래. 대법원은 어떻게 하냐면은 고등법원 2심이 있잖아. 고등법원한테 요거 잘못됐으니까 그거 고쳐. 그걸 말해준다니까. 그러고 돌려보낸다니까. 그럼 얘가 판결이 내려오겠죠. 이렇게. 다시 고등법원 내려온다고. 고등법원 재판부가 다시 이걸 받은 거거든. 받아가 재판할 때 아니야. 그때는 이 사람이 자기가 재판 그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면 되는 거야. 입장을 따라야 되나 말아야 돼? 원래 판사들은 저 조금 전에 판결은 법이 아니라 그랬잖아. 판례는 법이 아니라 그랬잖아. 기본적으로 이해되죠? 그 다음에 법원은 저 헌법에도 나와 있지만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거거든. 대법원이 비설이라 그러면 2심에서 내가 비설을 따라가야 돼? 물어볼게. 따라가야 한다. 아니면 개기곧 A설 주장할 수 있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따라가면, 자, 봐봐. 그 쉬운 문제. 안 따라가잖아? 그 또 A설 주장하면 상대방 변호사 가만 안 있지. 대법관이 비설이라 그러는데 네가 무슨 A설이라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또 올라갈 거 아니야. 참고할 거 아니야. 그럼 대법원이 뭐 할까? 또 내려보내지. 이번에 내려보낼 때는요, 좋은 말로 해. 욕해? 욕하지. 왜 너 시킨 대로 안 해? 그럴 거 아니야. 이해되죠? 그래서 법에 써놨어. 법원조직법에. 뭐라고? 법원조직 8조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상급 법원의 재판에서 판단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누구를 기소한다고? 하급심을 기소한다. 무슨 말이야? 하급심이 개기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래야 재판이 끝날 거 아니야. 그러면 계속 도돌이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대법원은 자기가 부셔서 내려보내잖아. 그럼 여기서 대법원이 말한 그대로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 재판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신문에 맨날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그 파기환송했단 말이야. 그런 말이야. 이해되셨죠? 잘 들어봐봐. 그런데 이게 2022년도인데 2023년도에 부산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 부산 1심 판사. 지금 대법원 입장이 뭐야? 비설이죠. 비설이잖아. 이게 판례로 굳어졌잖아 지금.
1심 판사 개길 수 있다 없다. B설을 따라가야 된다. A설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우리나라는 판례가 법이 아니다 그랬잖아. 개개도 돼. 조금 전에 못 개긴다는 것은 그 사건에서 못 개긴다는 소리를 끝내는 거고, 다른 법원 있잖아. 장래 그 개대할 때는 기소하지 않는다니까. 또 개겨. 그렇지? 2심 올라갔어. 부산 고등법원. 또 무슨 설? 또 A설. 둘이 같이 그 테니스 치는 친구거든. 생각이 비슷해. 잘 봐봐. 3심 갔겠죠? 대법원은요, 입장을 바꿀까 안 바꿀까? 저 설명드렸는데 1년에 바꾸는 거 10건도 안 된다 그랬잖아. 당연히 대법원 뭐라고 했어? B설. 그리고 내려보내겠죠. 파기환송. 그러면 애들 어떻게 한다고? 이제 따라야지. B설로 따라가야지. 이렇게 세계를 되는 거야. 포인트는 뭐냐면 얘가 이걸 안 따라가고 개길 수 있다는 거야. 왜? 판례는 뭐가 아니니까? 법이 아니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죠? 개길 수 있어. 근데 실제로는 개길까 안 개길까? 여러분이 부산지방법 판사면 개길까 안 개길까? 우리나라 판사가 1,400명 될 거야. 2명 개개, 2명. 승진 포기한 사람들. 승진 포기한 사람들은 개개고 보통 안 개. 그건 사실상 구속력이라는 거야. 그래서 변호사들은 뭐라 그러냐면 판례는 현찰이라 그래. 판례가 내 입장을 지지하면 이길 확률이 99%야. 학설은 어음이야. 부도는 확률이 높아. 왜? 대법원은 학설 같은 거 무시하거든. 이해되셨죠? 거기 동그라미 4번에 나와 있어. 상급심이 행한 법률의 해석은 하급심이, 부산은 법원이 유사한 장래의 다른 사건을 재판할 때서 일반적으로 적용돼요. 개기진 않지만 이것은 사실상 구속력이 뭐는 아니다? 법적인 구속력은 아니다. 개기려면 개길 수 있다. 그 소리야. 이해되셨죠? 만약에 이렇게 개기잖아. 그래서 대법원이 이렇게 뒤집어지잖아. 그럼 그 다음에 얘는 어디로 갈까? 공기 맑은 데로 보내죠. 공기 맑은 데로. 공부 좀 알아. 너는 대법원의 입장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게으른 판사라 그래가지고 인사이동 시킨다니까? 거기 주로 모이는 데가 있어. 그랬더니 그쪽 법원에서 지난번에 그쪽 법원에서 그 법원장이 화냈잖아. 우리가 뭐 유배지냐고 맨날 이쪽에 법적으로 보내자 그래가지고 대법원이 자기들 생각 맨날 거기만 보냈거든. 그쪽 진짜 신문에 나왔던 이야기야. 유배지냐고 맨날 이쪽에 여기로 보내자 그래가지고 안 보냈어. 그래서 걔들 다 그걸 안 보내고 다른 데로 보냈어.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보통 못 깨기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판례가 나를 지지하면 내가 이길 확률은 99%야. 알아두세요. 자, 넘기세요. 자, 민법의 기록, 시험과 관련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 조금 전에 그 프랑스 민법, 독일 민법이 있다 그랬잖아. 근대 민법전이 1804년도인가? 그 프랑스 민법인데 그게 나폴레옹이 만든 거거든요. 나폴레옹이 자기 제일 자랑하는 게 법을 만들었다는 거잖아. 지금도 프랑스는 그 민법을 쓰고 있어. 나폴레옹 민법인데 그때 나폴레옹이 그 프랑스 대혁명이 이런 것들이 다 시초가 뭡니까, 여러분? 그 자본주의 그 부르주아 혁명이잖아. 그 부르주아 혁명 제일 원칙이 뭐죠? 칸트, 인격 절대주의. 그 첫째 좀 비춰. 인격 절대주의. 이게 다 유럽의 역사를 좀 알아야 돼. 여러분, 인격 절대주의가 뭐야? 이 칸트가 말했던 그거잖아. 인간은 그 자체로서 존엄하다 그거야. 사람은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수단이 목적으로 대하라 그런 말들이 있잖아. 그게 바탕이 된 거야. 그래서 개성 밑줄은 무슨 주의 법 원리? 개인주의 법 원리. 세상이 바뀐 거야. 그 전에 중세 시대에 있던 법이 칸트, 몽테스키 이런 사람들 나오면서 이렇게 바뀐 거야. 인격 절대주의, 개인주의. 이 사람들이 그 부르주아 계급들이 내세웠던 게 3대 원칙이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내 재산 건들지 말라. 소유권 절대 원칙.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계약 자유 원칙. 내가 잘못한 것만 책임지겠다. 과실 책임 원칙. 그걸 3대 원리라 그래. 그래서 이 원칙에 입각해서 프랑스 민법전과 독일 민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런데 여러분 잘 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유럽에서는 18세기, 19세기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12살짜리가 하루에 18시간 노동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사적 자치니까 건들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지. 사적 자치니까. 근데 너무하잖아.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쭉 내려가 보실래요? 지도 원리, 자본주의 경제 모순 심화,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통한 밑줄 인간다운 생활. 그 말이 처음 등장해. 그 전까지 그런 말 없었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 이걸 등장해서 그 다음에 공공복리라는 말도 그때 처음 만들어졌어. 그 전까지는 계약 자유라 그랬는데 생각이 바뀐 거야. 공공의 복리가 중요하다. 바뀐 거지. 유럽의 철학의 역사가 바뀐 거야 이렇게. 용어도 알겠죠? 그래서 없던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쭉 내려보시 수정원리 보시면
3대 원리가 이제 공공복리원리 수정하는데 첫 번째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 원칙, 거래안전 보호 원칙. 이 세 가지 원칙은요, 그 전에는 없던 것들이야. 근데 바뀌었어. 신의칙에 맞게 해야지 지멋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권 소유권 절대가 소유권 상대로 바뀝니다. 네 거라도 네 맘대로 못 한다는 거지. 여러분 이게 참 재밌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재벌집 부잣집 누가 있어? 그 미국 부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미국 부자들의 스케일이 달라. 그 미국 부자들은 얼마 전에 그 집 안에 열차가 있어. 집 안에 열차가 있고 차고에는 비행기가 있잖아. 비행기가 뜨잖아. 미국 비행기가 집 안에 제가 할주로가 있다니까. 공항까지 가기 싫어가지고 자기 집 안에 딱 할주로를 만들어 놓고 비행기를 타고 뜬다니까. 작은 비행기를.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하죠. 그 사회적 눈이 있잖아. 그다음 우리나라는 묘지 아무리 부자도 200평 이상 못 써. 그렇잖아. 한남동에 있는 옛날에 이건 현장님 집 같은 거 보면 조그매. 크지도 않아. 우리 집이랑 비슷해. 비슷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해되죠? 그게 뭐라고? 사유재산권 무슨 원칙? 상대. 내 재산권도 마음대로 못 한다는. 대표적인 여러분 뭡니까? 그린벨트잖아. 그린벨트. 우리나라 같은 미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그린벨트는 환장을 노리듯이잖아 이게. 서울시가 이렇게 있잖아. 한강이 흐르고 이렇게 있잖아.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자꾸 서울이 너무 커지면서 비대지가 어떻게 했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버린 거야 그냥 자동으로 묶어버린 거라니. 그렇게 뭐 하지 말라고? 짓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경기 남부 보시면 판교 오기 전에 이렇게 쭉 숲이 있는 거잖아. 그 인도권에서 판교까지 가는 거기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내곡동 세곡동 계속 다 그린벨트거든.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여러분. 거가 개발 안 하잖아. 그 땅 주인도 미치겠죠. 그러면 땅 주인 원하면 우리가 사주겠다 그래요. 그린벨트 값으로. 그래서 팔겠냐고 그 사람들이. 그럼 뭐라 한다고? 재산권 상대 원칙. 네 거라도 네 맘대로 못 한다. 이해되셨죠? 판교 개발하면서 이게 붙어버린 거야. 그래서 판교 개발을 계속 안 했던 거야. 경기도랑 서울이 도시가 도시끼리 붙으면 안 되거든. 도시가 도시끼리 붙으면 삭막해져. 도시끼리는 좀 뛰어나야 되거든 이렇게. 근데 요즘 땅 문제 때문에 아파트 때문에 판교 개발하면서 붙어버렸죠. 많이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자유로운 계약이었거든. 지금은요 자유롭고 공정한 계약이 돼야 돼. 계약의 공정이란 말은 자유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고 공정한 계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들어진 거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세 번째는요, 여러분 과실 책임. 지금도 원칙은 맞는데 지금 우리나라 법을 찾아보면요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어.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원자력 손해배상보장법이라 그래가지고 핵발전소 근처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 핵발전소 근처에서 자꾸 주민들이 피부병 시달려 이렇게. 근데 원인이 핵발전소에 나온 폐수인 것 같지는 않아. 아무리 조사해도 안 나와. 그런 경우도 있거든. 역학관계를 조사하잖아. 그게 역학관계라는 게 인과관계를 따져보는 건데 아무리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래도 무조건 책임집니다. 자기가 관계가 없다는 입증 못하잖아. 그럼 그냥 책임져. 몇 미터 안에 있던 하나만. 그래가지고 경상도 어디 가시면요 마을을 통째로 새로 지어줬어. 그쪽 시골 사람들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 그게 꼭 저것 때문에 아닌지를 잘 모르겠다니까. 그래도 책임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냐 했더니 그 사람들이 보상해주지만 우리는 따로 떨어지기 싫다 그래서 마을을 그대로 옮겨줬어. 이렇게 마을 TV 안 보셨어요? 마을을 옮겨줬다니까. 그 집을 다 새로 지어줬어.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2층 집 살아보는 게 소원이라고 시골 어르신들이 2층 집으로 지어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2층 집을 지어준 거야. 근데 어르신들이 2층에 안 올라가. 2층 집을 지어놓고 TV에 나왔던데 아니 왜 2층 집에 한번 지어봤는데 올라가기 싫어. 그래가지고 마을을 통째로 옮겨줬다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무과실 책임 지는 경우도 그래서 감이라 그래. 감이 바뀐 게 아니라 그런 경우도 생겼다는 거지. 그래서 그 원자력 핵발전소 근처에서 그런 일 터지면 보상 잘해줘요. 무조건 해주도록 돼 있거든. 시험과 관련 없습니다. 자, 민법의 효력 보시면 여기까지 보고 칠게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우리나라가 민법제가 언제부터 시행됐다 그랬어? 60년 1월 1일에 시행됐다 그랬잖아. 그럼 생각해 보세요. 60년 1월 법이 시행이 됐는데 58년도 자유당 때 벌어진 일을 그 법으로 규정하면 될까 안 될까? 그렇게 법이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는 소구표라 그래. 근데 법의 대원칙은요 소구표 하면 안 되는 거야.
보세요. 내일 법을 만들어가지고 행정사 시험 공부를 9월 달부터 시작하는 놈도 처벌하겠다 그러면 말이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잖아. 법은 항상 장래를 기울여야 한다고. 그래서 원래 법은 소급표를 금지하는 게 원칙이야. 아주 예외적일 땐 소급표를 인정해.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형법에서도 여러분, 형법에서 소급표를 인정하는 법은요 거의 없고, 소급표를 인정했던 법 중에 하나가 옛날에 저 전두환 대통령이 따라잡았던 5.18 특별법이야. 그게 법을 나중에 만들어서 옛날 일을 기울였다고. 근데 그건 진짜로 극히 이례적인 거거든. 근데 우리 민법 생각해봐. 60년 1월 1일 법을 만들었는데 58년, 57년도 벌어진 일에 대해서 소급표를 금지한다고 해서 일본 민법을 적용하면 우리나라 위신이 안 서잖아. 국가가 독립을 했는데 계속 일본 법을 적용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처음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소급표를 인정을 했어. 그게 첫 번째 나온 그거야. 본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본법 시행일 전 사항에 대해서 뭐 한다? 적용한다. 원래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어. 이해되셨죠? 그럼 일본법 적용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했거든. 그 대신에 단서에서 뭐라고 써놨냐면은 구법에 의해서 생긴 뭐 효력, 그걸 기득권이라 그래. 기득권에 대해서는 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이런 소급표를 금지하는 이유가 소급표에서 기득권을 침해할까 봐 그러거든. 그래서 이 단서를 둬서 뭐라 그러다고 기득권을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문제 없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굵은 글자. 원칙적으로 뭘 인정했지만은 소급표를 인정했지만 단서에서 기득권을 보호하니까 전체적으로 뭐 어떤 입장인 거야? 실질적으로 불소급 원칙을 택하고 있다. 이해되셨죠? 밑줄은 어떻게 치시냐면은 양가림으로 두째 줄이 있죠. 밑줄 원칙적으로는 민법의 소급표를 인정하면서 단서에 의해서 기득권을 보호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다. 그걸 밑줄 쳐놓으세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 여러분. 지금은 법을 바꾸잖아. 지금 법을 바꾸면은 지금은요 소급 안 해 기본적으로. 원칙에 소급 안 하는 거라 그랬잖아. 다 장래를 향해서 적용돼. 이해되셨죠? 됐고. 여러분 물어볼게. 속인주의는 뭐야? 이 사람을 속인주의는 사람 따라간다는 거고 속주주의는 그 땅 따라간다는 거거든. 속인주의는 첫 번째. 우리나라 민법은요. 우리나라 모든 국민에게 적용됩니다. 민법만 그런 게 아니라 형법도 마찬가지야. 자 물어볼게. 여러분 우리나라는 간통 지금 간통죄 없어져가지고 간통 재미없다. 그거 합시다. 우리나라 대마초 피면 돼 안 돼? 안 되죠. 네덜란드는 돼. 합법이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중앙역에 내리면은 오른쪽 코너로 돌면은 쭉 카페가 있거든. 대마초 카페. 커피 마시는 데 대마초 피우는 데 들어가면 이렇게 대마초 다 2개 줘 이렇게. 대마초 2개 준다고. 도착하면 다 피고 이렇게. 피고 다 거기 이제 여행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누가 그것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렸어. 올렸다니까 가격, 그다음에 맛 이런 다 올렸다니까. 그러니까 경찰청 사이버 특공대에서 수사대에서 뭐라 그랬어? 블로그 내려라. 오늘까지 안 내리면 수사 들어가겠다 그랬어. 그때 누가 답글을 달았어. 댓글을 뭐라고 달았어? 아니 왜 네덜란드는 대마초 합법인데 그걸 갖고 뭐라 그러냐는 거야. 걔 말이 맞는 거야? 사이버 수사가 뭐라 그럴까? 속인주의. 우리나라 사람은 세계 어디로 가더라도 우리나라 법이 적용된다니까. 그게 속인주의야. 세계 어디로 가더라도 우리나라 법이 적용돼. 그 옛날에 간통죄 있을 때 사람들이 간통을 해보고 싶은 거야. 미국은 간통죄가 없지. 그래서 간통을 위한 계모임을 만들어가지고 미국 가서 간통을 한 거야. 처벌돼 안 돼? 처벌돼. 무슨 주의? 속인주의.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서 합법이라서 우리 합법인 거 아니야? 우리나라는 마카오 가서 여러분 그래서 다 처벌되는 거야. 마카오나 필리핀 가서 도박하면 왜 처벌해? 생각해보라고. 우리나라 저기 어디야? 강원도들 처벌 안 하잖아. 강원도들 땡기면은 괜찮다고 그러고 왜 마카오 가서 땡기면 처벌해? 그 이상하다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마카오에서는 그 땡기는 거 합법인데 왜 처벌하냐고. 불법 도박도 아닌데. 그 우리가 허가한 거 아니잖아. 강원도는 우리나라 국가에서 봐준 거잖아. 뭔 말인지 알죠? 한국 사람이 강원도에서 땡기는 괜찮아. 우리나라 법이 허용한 거니까. 그럼 마카오 가서 땡기면 안 되는 거야 그거. 다 상습 도박죄로 처벌되는 거야. 왜? 세계 어디를 가다도 뭐가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주주의는 뭐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있지. 우리 법 적용 받아 안 받아? 받아야지. 그러면 미국에는 등기제도가 없다고 해서 우리나라 등기법 적용 안 하고 땅을 산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해되셨죠? 그래서 속주주의는요. 현재 대한민국 영토에 있는 외국인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할 때 있거든. 형법 처벌하는 사람들이 그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독일 사람을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하지 이런다고. 처벌합니다. 중국 감옥에 한국 사람들 천지로 있어. 중국 감옥에. 그럼 그동안 이상한 생각 안 했어? 중국 법으로 다 처벌됐잖아. 그건 안 이상하면서 우리가 처벌한 건 이상해? 그게 속주주의라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 법이 적용되는 거야.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기본적으로 석유주의, 속주주의 같이 적용되는 거야. 됐죠? 또 하나 해볼게. 북한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야. 참 이게 어려운 문제야. 형법적. 북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야. 이게 왜 어려운 문제냐면은 북한 사람은 우리나라 영토가 헌법이 다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있기 때문에 북한은 미수복지구거든. 북한 사람 우리나라 들어올 때 비자 들고 들어와 그냥 들어와? 그냥 들어와. 비자는 애국인이 들고 들어오는 거야. 애국인의 입국 허가증이거든. 북한 사람 한국 올 때 뭐로 들어온다고? 여러분이 대전 가는 거랑 똑같아. 그냥 들어올 수 있어. 거주 이전에 저기서.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탈북을 하게 되면은 심야에 영사관에 전화를 걸죠. 왜 영사관에 전화를 걸어요? 영사관이 뭐 하는 거야? 영사관이 뭐 하는 거냐면 영사관과 대사관은 달라. 대사관은 우리나라 그쪽 대표가 나가 있는 거고 영사관은 뭐냐면 애국에 있는 제2국민들을 위해서 나가 있는 거야. 우리 교포들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일본 가면 막 영사들 있죠. 우리나라도 부산에 가도 러시아 영사가 미국 영사 다 있거든. 부산에 사는 미국 사람들 때 거기 나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와서 전화를 거는 거라고. 나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가게 도와달라고. 권리 그게. 그럼 그 사람 영사관 도와줘야 돼. 영사관 직원들이 미치는 거야 이게.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한국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이 양반 유명한 작가였어. 저작권이 남아있는 거, 상속재산 엄청나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에 옛날에 북한에 두고 내려왔던 자기 자식들이 있단 말이야. 걔들이 상속 인정해달라고 소송했다니까. 한국 변호사한테 카톡 보내가지고 인매가 이렇게 소송했다니 이렇게. 그럼 우리 법원이 받아줘 안 받아줘? 받아줘! 줘야 돼. 걔가 자식이니까 맞잖아. 해줘야 한다고. 우리 법이 적용이 돼. 이해되죠? 근데 문제가 뭐야? 돈을 바로 송금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돈이 빠져나가니까 나중에 봐서 받아가라 그런 건데 포인트가 뭐냐면 북한 땅에도 우리 법이 미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 작용이 정지되고 우리 집행관이 못 가잖아. 북한 땅에 집행을 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밑에 보시면 민법은 우리나라 전 영토에 적용되기 때문에 북한 지역도 우리나라 영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법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뭐 된다고? 현실적으로 뭐 된다? 적용이 정지되고 있다는 거야. 판결은 막 나와요. 근데 그게 집행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되셨죠? 네, 됐습니다. 그게 다 쉬운 문제가 아니야. 생각해보면은, 북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 다 거기에 따라 이론에 따라 해결되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심양위성가 전화했더니 토요일 날이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영사가 문 열면 연락하라 그랬다가 그 전에 걸려가지고 북한으로 끌려가는 바람에 난리 났었잖아. 그걸 녹음을 따서 공개해버린 거야. 영사관 직원이 그런 거야. 토요일 날 일 안 해요. 월요일 날 오세요.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지. 넘기세요. 민법의 해석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